1번 경기 브라이턴 대 에버턴. 브라이턴은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단순하게 브라이턴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최근 에버턴이 두 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팽팽한 경기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득점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실점률을 꽤나 줄인 상황이고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를 내려앉히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에버턴입니다. 또 원정에서는 3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치를 만큼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높고 빌라, 노팅엄까지 잡아내는 좋은 득점력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 원정팀 에버턴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배당적인 면만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브라이턴의 승리 배당이 1점대로 굉장히 낮고 에버턴의 승리 배당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배당을 끝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경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가장 애매하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승무패 3픽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울버햄튼 대 본머스. 울버햄튼은 최근 패배하지 않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하면서 기세가 조금은 꺾인 모양새입니다. 리그 꼴찌에 아직까지 승점이 10점이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홈 경기인데 지난 홈 3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운영은 본머스가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비 조직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더 늘어나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본머스의 실점률이 어마어마하다고는 하지만 그에 반해 득점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원정에서 상대적 강팀인 첼시, 맨유, 뉴캐슬에게도 많은 골을 기록했고 거의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골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본머스의 핵심 공격수인 클라이버르트, 브룩스, 테버니어 선수, 이 선수들이 모두 부상이 탈하면서 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득점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라요에게 1대3으로 승리하면서 두 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비아레알은 직전 챔스 경기에서 레버쿠젠에게 패배하면서 4경기 연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흐름상 홈 이점을 가져가는 오사수나의 승리가 많이 유력해 보이는데 해외 배당은 비아레알이 정배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순위에서 차이일 가능성, 그 가능성도 있는데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비아레알인데 좀 뭔가 조금은 이상한 배당입니다. 이번 경기 주도권을 오사수나가 쥘 가능성이 크고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허점이 많은 비아레알의 수비를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비아레알은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핵심 주포인 아요세 페레스 선수까지 직전 경기에서 부상이 탈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공격력이 무뎌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주말 리그 경기만 치른 오사수나에 비해서 주중에 챔스 경기까지 병행했던 비아레알이 체력적으로 불리한 경기가 맞고 지난 5번의 맞대결의 결과는 비아레알이 3승 2무를 가져갔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 상성이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오사수나의 승리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첼시 대 웨스트햄. 첼시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나폴리에게 2대3으로 승리하면서 4경기 연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올라오면서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이점을 가져가는 첼시고 상대적 전력 우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첼시가 쉽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보이면서 굳이 안해도 될 실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허점은 분명히 노출하고 있고 주중에 챔스 경기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최근 3경기 연승을 이어오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발악을 하고 있고, 특히 사모빌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웨스트햄의 측면 공격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4-4-1-1 포메이션에서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웨스트햄이고, 그 포지션에서 핵심 주포인 보엔 선수의 움직임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득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부진했던 웨스트햄이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체력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경기이고, 하위권에 머물면서 지금 승점을 올려야 할 동기부여는 더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파케타 선수의 이적으로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나서지 않았던 파케타 선수이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첼시의 패배 7% 이변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레반테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반테가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주도권은 아틀레티코가 쥘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전력에서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경기를 풀어가는 운영 자체도 아틀레티코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정배만 따라가도 좋을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직전 챔스 경기에서 보데글림에게 충격 패배하면서 상위 토너먼트 직행에 실패를 했고, 그 패배의 여파가 이 경기에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팀 지난 5번의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 2승 1무 2패로 팽팽한 점도 고려해봐야 하고, 레반테가 현재 리그 19위에 위치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 강팀인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비에 무게를 두고 뒤로 내려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이고, 허리 싸움에서 버텨준다면 최근 득점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아틀레티코에게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14% 믿고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리버풀 대 뉴캐슬.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쥘 경기로 예상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홈에서는 제대로 홈발을 받는 리버풀이고, 전력에서도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올라오면서 기복을 크게 줄였다고 볼 수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게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높게 잡고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 경기들에서 측면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핵심 주포인 살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자신감을 찾았다고 봐도 될 상황 같고, 뉴캐슬이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원정에서 리버풀을 잡아내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수비 라인을 내려서 빠른 공수 전환으로 역습 찬스를 잡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허리 싸움에서부터 리버풀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라서 저는 이번 경기 많은 고민하지 않고 홈팀 리버풀의 승리와 살라 선수의 득점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맨유 대 풀럼. 맨유는 마이클 캐릭 감독 대행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연승을 거둔 팀들이 아스널과 맨시티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감독 교체 후에 도르구, 은베모 선수의 날카로움이 더 살아났고 허리도 더 탄탄해지면서 조직력 자체가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커 보이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팬들의 함성은 더욱더 커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풀럼도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원정에서는 확실하게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 수비를 내려앉아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아스날, 맨시티를 뚫어낸 맨유가 원정 풀럼을 뚫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도르구 선수가 부상이 탈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쿠냐라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 맨유이고, 3선에서 카세미루 선수와 마이누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또 2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전방으로 움직이는 폼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맨유가 홈에서 압살할 경기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맨유의 승리만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두 팀 나란히 직전 챔스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고 최근에 패배보다는 승리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팀들입니다.
토트넘이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이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공격수들의 득점이 미비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수비에 힘을 주면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맨시티는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홀란 선수를 필두로 토트넘의 골문을 두들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배당을 봤을 때 맨시티가 정배고, 현재 맨시티의 승리로 투표율이 지금 73% 이상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리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반전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팀 나란히 체력 소모가 큰 현재이고, 최근 맨시티가 원정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하고 승리를 하더라도 큰 점수 차이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그 파괴력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폭발적인 공격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토트넘이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빌바오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스포르팅에게 2대3으로 역전 패배하면서 두 경기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구르제타 선수가 전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 전체도 득점률에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많은 실점을 기록했고, 최근 5경기에서는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은 엉망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4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주중에 리그 경기만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시에다드가 이번 경기를 잡을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에이스 쿠보 선수가 부상 이탈을 했지만 최근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봐도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해외 배당은 또 빌바오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대체 왜 이런 배당까지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경기력으로만 보고 소시에다드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찝찝한 점입니다. 아무래도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을 해서 무려 8경기가 홈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당을 받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가져가겠지만 배당이 가리키는 대로 홈팀 빌바오의 승리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